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 의회가 임시회를 엽니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처리해야 될 여러 안건들, 특히 조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네.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엽니다. 딱 그 조례 개정을 위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4월 20일 월요일에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회를 열고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안건은요. 마포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련된 일부 개정 조례안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가장 최근에 올라온 입법 예고를 보면은 구의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그래도 이제 의정활동비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내려왔고 그거를 수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 표창 조례 하고 또 눈에 뜨는 게 순환 열차 버스 운영에 관련된 조례. 이 지금 순환 열차 버스가 5,500원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할인을 해서 3,500원인데 이 열차 버스 비용을 1,000원으로 내린다라는 그런 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어쨌든 네. 그런 조례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관리 조례안. 네, 물놀이장을 어디 만들어 봐요? 네. 그 외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이런 다양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틀간의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23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처리하는 짧은 의회 임시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는 30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소규모 공동주택 작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립 이런 곳들이 대상일 텐데요. 이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뭐 좀 불편함도 있고 안전 사고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고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담장이나 옹벽 보수, 수목 정비, 옥상 공용부 방수, 우오수관 정비, 이렇게 이제 주민생활에 밀접한 이 시설들의 개선이 주요한 대상이고요. 시설 개선 사업비의 70% 이내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마포구청 건축지원과로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뭐 주민동의서나 사업계획서, 설계서, 이 자체 부담금 확보 계획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현장 조사 평가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은요, 6월 중에 통지가 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최대 25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돕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130명으로 지원 인력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구직이 어렵잖아요, 요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 탐색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6억 5,99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구직 단념 청년,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이 대상입니다. 참여 기간에 따라 5주간의 단기, 15주간의 중기, 25주간의 장기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1대1 밀착 상담과 사례 관리, 진로 탐색으로 구성된 단기 과정부터 외부 활동까지 연계하는 중장기 과정까지 단계별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사업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직업 훈련과 연계해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자에게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단기 50만 원, 중기 150만 원, 장기 최대 250만 원 수당이 지원이 되고요. 과정 이수할 때는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장기 과정 참여자의 경우에 구직 활동 시 30만 원, 취창업 시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 단기 프로그램이 20명, 중기 프로그램 3기에 21명을 모집 중이고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나 고용누리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120명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중에 78명이 이 취업 제도와 연계되었고 참여 청년의 65%가 취업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올해부터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 3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30만 원이면 연 120만 원인가요? 이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시내버스의 그 종사자들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탈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포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 대수는 106대로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11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처우 개선비 지급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지난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마을버스 종사자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고요. 해당 분기 실제 근무율이 5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30만 원 지급을 하게 되고요. 대상은 167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 이 소상공인 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 의 교육센터라 그래요. 15일에 전국 대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소상공인 민생중심 선거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결의안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와 중동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현장과 괴리된 고용 입법 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우선 후보, 환경 조성, 그리고 현장 맞춤형 경영 안전망 구축 촉구, 희망의 투표 운동 전개, 이 세 개의 결의 사항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남동에서 연남 그라운드라고 하는 록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는 5월 23일, 24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영남동에 있는 그 새로 만들어진 동진 주차장 있죠. 옛날 동진 시장이었던 곳. 그곳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대형 야외 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주택가 한가운데서 야외 록 페스티벌을요? 민원 폭발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록 페스티벌을 해서 도심에서 현장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석 무료 스탠딩 공연으로 진행이 되고요. 티켓이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벽 없는 음악, 조건 없는 열기, 순수한 에너지, 그런 내용으로 연남동에서 열리게 되는데 라인업도 뭐 굉장하다고 하네요. 서울전자음악단, 로맨틱 펀치, 피싱 걸스, 다운웰, 더 루프, 해피스, 고희, 이런 출연진들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연남동 한가운데라니요. 다음 소식입니다. 홍대 앞 레드로드에 이 잿더리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잿더리 때문에 홍대가 흡연 성지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홍대는 젊은 층을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 길거리 한복판에 담배 그 잿더리가 있으니까 그 잿더리 주변으로 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담배를 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잿더리는 이제 3년 전에 마포구청이 레드로드 2km 거리에 한 100여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m 간격으로 네, 이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데 뭐 예산이나 뭐 부지가 없어서 네, 담배 꽁초 수거함으로 대신 설치를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청결과 이 흡연 문제 네,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또 이제 불편을 주고 있는 거죠. 행정 편의주의적 이 생각이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긴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담배를 안 피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 너무 불편해요. 네. 마포구가 관련해서 네, 네,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거리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고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레드우드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는 뭐 쓰레기 무단 투기와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반복이 돼서 네, 그래서 거리의 미관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화재 위험 때문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뭐 수거함 주변으로 흡연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결국은 부작용도 확인됐다라고 하고 뭐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장 계도화가 되나요? 담배 피고 있는 분들에게 떨어져서 담배 피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은 사실 그 행위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어쨌든 이 간격 조정과 재배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보도 환경 개선과 간접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투 펀치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할머니도 즐겨 듣던 마포 FM 라디오 방송 할증 붙은 시간에도 나는 좋아 합승으로 돌아가도 나는 좋아 차라리 아저씨에게 팁을 줄래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모두들 클릭해요. 따따따 마포 FM 따따따 마포 FM 100.7 마포 FM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각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 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포 구의원 선거구, 네, 아선거구, 성산 2동, 상암동 네, 이 지역에 출마하신 민주당의 최은하 네, 현 구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지 뭐 근황 겸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요즘 많이 바빴죠? 네. 이제 공천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는 예. 이제 삼선을 이번에 도전하기 때문에 네. 1-4로 에서 내려앉고 정치 신인들 저희는 3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4명의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번을 양보하고 예. 저는 4월 1일부터 열심히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지난번에도 나번 아니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가 비례였다가 가번을 했습니다. 비례에다가 가번을 하셨군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나번이면은 사실 이 아선거구가 이제 3인 선거구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한 당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가번을 받은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네. 가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네. 가번을 아. 양보를 하셨군요. 가번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좋죠. 저라고 욕심이 안 났겠습니까? 그래도 알아도 한 명이라도 저를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정치 신인에게 마땅히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나번으로 가겠습니다.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가번은 지금 경선 중이신가요? 경선이 끝났나요? 네, 어제하고 오늘까지 오늘 3시까지 ARS 경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9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곧 발표가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이 3선 도전이세요? 네. 네. 어느덧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3선이면 이제 구의회에 만약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3선일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국힘 쪽에서는 이제 백남한 의장님도 뭐 22일 정도의 경선이다 그러고 또 후보군들 보면은 3선도 있고 4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뭐 지금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고 계실 텐데 네.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떠세요? 의외로 최은아를 많이 알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울컥울컥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제가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잘 살았구나. 그러면 지난 이제 거의 4년을 되돌아보면 예. 저는 길거리 위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거도 또 몇 번을 치렀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로 인하여 광화문과 국회 내거리에 나가 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길거리에서 정치를 하였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또 어머님들 우리 주민들 만나뵈면서 느끼는 점도 많고 그래도 최은아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네. 하는 거에 정말 울컥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손잡아 주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를 정말 바로 서게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소각장과 관련해서 또 네. 최전선에서 앞에서 또 이렇게 같이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죠. 가장 저는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확실하게 나섰고 네. 소송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소각장으로 해서 단 하나도 제가 소각장 해결 문제에 손을 네. 놔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보다는 더 감회가 새롭고 누가 됐던 간에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가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4년 의정생활에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네. 소각장 문제가 이제는 뭐 마포에서 종료가 되긴 했잖아요. 끝나긴 했는데 네. 뭐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세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대단한 서울시를 상대로 제1의 로펌을 상대로 주민이 함께 승소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기록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주민이 저희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게 국민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
저에게는 주민 주권 시대가 제대로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또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네. 주민은 이대하더라고요. 네. 자, 얘기를 좀 바꿔 볼 건데요. 지난 네. 2월에 그 구의회 임시회가 있었고 그 5분 자유 네. 발언 했었잖아요. 네. 그곳에 이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이제 그 이중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어요. 네. 뭐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지난 10년회 때 오세훈 시장이 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을 한 푼도 없이 싹둑싹 잘라서 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와 이건 팩트였습니다. 네네. 근데 두 번째 박강수 청장 마포구에 원하는 모든 예산을 다 해줬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평상시에 박강수 청장은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를 정정보고회나 이런 주민 간담회 때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네. 어떤 게 진실인 것인지. 네. 그리고 반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오세훈 시장에 와서 10년부터 오세훈 저기 상암동에 짓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근데 누구도 반대한다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시고 공손히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분노를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안 받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좀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소각장 때문에 박강수 청장한테 코가 걸려서 네. 예산을 다 내어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앉아있는데 너무 불쾌했고 네. 너무 기가 막혀서 오세훈 시장이 나가길래 제가 뒤따라 나가서 항의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말기시더라고요. 예. 저는 소각장 앞에서 춘막 농성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왔을 때 상암동으로서 우리 마포 구민으로서는 정말 많은 지지를 보내준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던 상암동에 선물을 준 게 휴가 소각장이었죠. 예. 정말 피눈물 나게 싸우고 많이 네. 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제 소각장을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를 한 상황이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또 끌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좀 잘 이용해서 예산을 좀 잘 확보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영리한 거죠. 네. 그랬으면 이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소각장을 잘못하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 서울시한테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민들이 10분의 1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소각장 때문에 서울시가 미움을 타서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가 네. 평소의 지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이 행정 이중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이중성을 주민들에게 도의회에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팀장님 정말 많이 수고하십니다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의 말이 정면 대치하기 때문에 네. 상반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각장을 지렛대 삼아서 예산을 네. 잘 끌고 왔다면은 또 그런 걸 네.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면은 괜찮을 텐데 예산 너무 하나도 안 좋죠.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받을 네. 건 받고 뒤로는 네. 오세훈 시장은 다 퍼줬다. 네. 이런 거고 우리 마포구청 박강수 청장님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배치되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 지원받은 예산을 다 공개하라고
그 네. 5분 발언 때도 말씀하셨는데 공개 내역은 뭐 받으셨나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공개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지금 대장 홍대선 문제도 마포구가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소송 자료를 제 의원인 제가 자료 자체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 자체를 왜 공개를 다 안 하는지 정말 의문스럽고 당연히 주민이 알아야 되고 그 대표인 제가 네.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시간이 또 다 되어 가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지방선거에 좀 지역 이슈가 있다면 좀 이런 게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도 두 분의 주민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상암동에는 아무래도 대장 홍대선 것이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문제, 모아주택 문제, 네. 그리고 가로정비 문제. 네. 이게 가장 큰 이슈고, 그다음에 세터 공원에 네. 이런 네. 체육센터. 예. 그 문제를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칠게요. 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주민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채은아 지켜보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목이 쉬었습니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아선거구 3인 선거구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주요 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조국 혁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뭐 예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구의원 아선거구 후보로 나오신 최은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정책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덕원이 부릅니다.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붙들고 있던 게 사라질까봐 다듬고 다듬어도 모자랐죠. 말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었을까요. 마음속에 간직했던 생각들을 꺼내지도 못한 채로 아무것도 쓰지 못한 사람이 되어 헤매고 있었죠. 마음속에 간직했던 생각들을 꺼내지도 못한 채로 아무것도 쓰지 못한 사람이 되어 헤매고 있었죠. 이젠 열심히 조금 대충 쓰는 사람이 될래요. 열심히 조금 대충 쓰는 사람이 될래요.
열심히 조금 대충 쓰는 사람이 될래요. 열심히 조금 대충 쓰는 사람이 될래요.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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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메가헤르츠 같이 만들어가요. 네, 이번 6.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원포에 있는 다양한 지역단체들, 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현익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래간만에 모셨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네. 자, 이번에 이제 그 모두의 마포를 위한 제안이라고 하는 모임으로 해서 지금 마포에서 정책들을 지역 단체들의 정책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네네.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선거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입장 또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여러 부문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네.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런 일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좀 있어 왔잖아요. 네네. 있어 왔는데 사실 뭐 되게 영양가가 없이 애는 애도를 쓰고 뭐 효과는 별로 안 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와서 뭐 실효성이 있는 활동이냐라고 하는 뭐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 또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네. 뭐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렇죠. 네, 예. 문 두들겨 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지역 문화와 관련돼서 뭐 정책을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정책을 짜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제 단순히 문화예술에 어떤 지원을 해달라라는 식의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종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문화예술 전체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첫째는 그런 생태계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강화해 달라. 네. 두 번째는 생태계가 유지하고 발전되려면 결국엔 그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그 공간, 뭐 네. 상권이라던가 도시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네. 도시 공간을 예.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될 때 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좋겠다, 혹은 어떤 부분의 생태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자라는 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전제 조건으로 지금 마포의 문화예술의 뭐 적신호가 좀 깊게 켜져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나 봐요? 네, 이제 아무래도 마포 지역 자체에서 지금까지 문화예술 활동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꼭 마포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반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고 마포가 특히 이제 한국 전체의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타격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지원이나 어떤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보다도 생태계 자체를 다시 탄탄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야 네. 이제 마포 그리고 한국 전체 문화예술의 기반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포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곳을 구조적으로 좀 활성화시켜 놔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문화예술이 좀 활성화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역문화 생태계 지속을 위한 그러면 이 기반 뭐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포에서의 문화예술 정책들을 보면은 네. 주로 뭐 어떤 문화예술에 특화된 거리를 만들겠다, 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서점 같은 특정한 분야에 어떠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되게 파편화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조례들이 짜여져 있고 네. 그것을 이제 마포구청 안에서는 관광 경제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예.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포괄적으로 뭐 여러 분야,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포괄하는 게 아니라 예. 파편적으로 그냥 관광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으로 지원이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예.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태계 자체를 정의를 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최대한 많은 범위의 문화예술 활동들을 집어넣고 그것들을 어떤 공간적으로든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든 혹은 예. 저희들을 찾아보러 오는 마포구 바깥에서의 관객들, 팬들, 이런 생태계 자체를 진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짜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조례로서 네. 정책을 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네네. 마포가 특히 이제 홍대 앞이 뭐 문화예술 관광 특구라고 하지만 너무 관광에 초점이 맞춰 있고 파편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네. 네.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파편적인 게 좀 줄어들까요? 이제 조례만으로는 아무래도 네. 결국엔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의 뭐 기본 계획 같은 것을 짠다면은 그것을 계획을 짜고 네. 실제로 진행을 하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를 해야 될 텐데 예. 조례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이 일단 그런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직, 행정 예를 조직. 들면 네. 문화예술 분야를 관광경제 분야에서 독립시켜서 저희의 가칭으로는 문화예술국으로 격상을 시킨다던가 네. 아니면 지금도 있는 마포문화재단에서 예. 이런 종류의 행정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의 활동을 해보자던가 예. 아니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인들의 정책적인 거버넌스가 이런 종합적인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거버넌스를 만들어보자 이런 네, 네. 식의 제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가 홍대 앞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행정 구조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좀 차근차근 종합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조례에 담아보자. 네. 이거고요.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홍대 앞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들, 정부 차원에서는 뭐 다양한 지원들이 뭐 예술가들에게 지원되잖아요. 네. 이런 이제 지역 차원의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돈을 가지고서 어떤 행사를 연다던가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사업들은 사실 마포만이 아니라 네.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마포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도시 구조 차원에서 그 문화예술 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마포구 혹은 마포구 쪽에 접근하려는 대자본들이 그 부동산 개발을 한다던가 그것을 네. 관에서 오히려 조장하는 식으로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상황들을 예.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간 차원에서 정책으로 제안을 드렸던 것이 이제 공간에서 문화예술 어떤 앵커 시설들 네. 관에서 운영하든 민간에서 운영하든 이런 식의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첫 번째로 고민을 하고, 둘째는 마치 그 성동구에 지금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건축 양식을 구에서 보존해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마치 그것처럼 뭐 마포구 안에서 어떤 종류의 건축 혹은 어떤 종류의 그 건물들을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조례로 만들고 지원을 함으로써 네. 예술가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그 공간들도 역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네. 제안도 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홍대 앞에서 계속 그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져 가니까 그런 네. 공간들을 좀 지켜내자, 뭐 이런 제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안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또 실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이런 문화예술 활동 정책을 가다듬거나 또 실행하는 뭐 그런 곳에 좀 같이 참여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네. 네, 좀 어떤 말씀하시죠. 네,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계실까요? 거버넌스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뭐 어떤 위원회, 예를 들면은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이 그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있죠. 네, 네, 그런 네. 곳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그 출판과 관련된 계층의 분들이 모이는 식으로 그런 작은 거버넌스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첫째로는 권한이 별로 없다는 점, 예.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연극 등등 어떤 마포구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세울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 예술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이제 그런 종류들의 여러 분야들을 포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종합계획 안에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세부 분야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 같은 구조도 같이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마포구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분야별로 분과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좀 실효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제안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문제의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마포의 종합적인 여러 가지 장르들이 함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포에서의 문화예술의 특징이고 장점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정책으로 올려놓고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네. 이게 민간의 창의성이 행정의 안정성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면은 그게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발휘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홍대 앞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이 반짝반짝 빛나는 창의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잘 가다듬어져서 이 행정에 반영되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이제 부문의 단체분들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해주실 텐데 저희 문화예술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마포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문화예술, 홍대 앞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좀 마포가 제대로 인식하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제 그 중요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죠. 네,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홍우주의 조은익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